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인류 문명의 새벽이라 불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함께 떠나볼까요? 척박한 땅에서 문명이 꽃피던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남겨 역사상 최초의 작가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얻은 인물이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에네두안나.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던 우르의 최고 여사제였던 그녀는 당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신과 인간을 잇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문명의 중심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 메소포타미아는 정복과 반란이 끊이지 않던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강력한 아카드 제국이 수메르 도시들을 통합하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했지만 기존 수메르 세력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죠. 이러한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 에네두안나는 자신의 권위와 존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쉽게 묻히고 지워지던 그 시대에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에네두안나의 삶을 통해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탐험하며 진정한 용기와 지성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한 시대의 증언이자 여성으로서 치열하게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투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도전에 직면했고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에네두안나는 단순히 높은 지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성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복잡한 신화와 종교적 전통을 통합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했죠. 당시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를 숭배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정치적 통합의 중요한 발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권위는 늘 위협받았습니다. 특히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에는 반란의 불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도시국가들은 다시 독립을 쟁취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에네두안나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신전의 최고 여사제로서 그녀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에네두안나는 이 거대한 경랑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신념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는 어떤 강인함이 숨어 있었기에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불멸의 이름을 남겼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여정의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함께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녀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죠.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 아카드 제국을 건설하며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던 사르곤 대왕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둑이 무너지듯 그가 세운 견고한 질서는 순식간에 혼돈의 물결에 휩싸였죠. 사르곤의 아들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통치력을 온전히 이어받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국 곳곳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억눌렸던 수메르 도시국가들은 다시금 독립을 향한 열망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해안선을 집어삼키려는 듯 메소포타미아 전역은 격렬한 반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시기에 에네두안나는 아카드 제국의 핵심 인물이자 신성한 권위의 상징으로서 가장 먼저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죠. 우르의 최고 여사제로서 그녀는 신과 인간을 잇는 영적인 다리이자 동시에 아카드 제국의 정치적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카드 왕조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란 세력의 눈에는 그녀가 곧 아카드 통치의 상징이자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을 겁니다. 신성한 존재인 그녀가 세속적인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죠. 마치 거룩한 성역이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온 것과 같았습니다.
수메르 도시국가들이 독립을 외치며 봉기하자 에네두안나가 머물던 우르의 신전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에워싼 반란군의 움직임은 마치 먹구름처럼 드리워졌고 신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위협적인 발걸음은 에네두안나의 가슴을 더욱 옥죄어 왔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매일 밤 거대한 지구라트의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불안과 함께 깊은 고민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와 눈앞에 닥친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말이죠. 그녀의 권위는 더 이상 신성함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의 권위는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최고 여사제로서 그녀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세속적인 힘, 즉 반란군의 창칼과 분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권위가 외부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 직접적으로 도전받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에네두안나의 신전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아카드 제국의 통치 이념과 질서를 상징하는 심장이었으니까요. 그 심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제국 전체가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에네두안나는 이 거대한 경랑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수호해야 할 신성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명 큰 번민이 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사제가 아닌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로서 그리고 아카드 제국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 여사제로서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는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역할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거룩한 존재에게도 가장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죠. 반란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고 결국 에네두안나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전과 신성한 직위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의 권좌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신념은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게 된 것이죠. 과연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녀의 놀라운 용기를 만나보시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벼랑 끝에서 에네두안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신성한 권위는 반란군의 거친 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익숙했던 신전의 품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뿌리 뽑힌 거목처럼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질서와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죠.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암흑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깊은 고통에 잠겼을 겁니다. 하지만 에네두안나는 결코 침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신념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죠. 육체적인 구속과 사회적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록이라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점토판 조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영혼의 절규이자 시대를 넘어선 불굴의 의지를 웅변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기록은 단순한 점토판 조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영혼의 절규이자 시대를 넘어선 불굴의 의지를 웅변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절망적인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겼던 에네두안나의 간절한 외침과 용기 있는 행동은 과연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그녀가 붓대신 천피를 들고 점토판에 새겨 넣었던 그 뜨거운 영혼의 절규는 결국 오랜 시련 끝에 마침내 그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반란 세력이 진압되고 그녀를 축출했던 모든 부당함이 해소되면서 에네두안나는 다시금 우르의 최고 여사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신전으로 돌아와 의식을 주관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굳건한 위엄으로 빛났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권을 넘어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에네두안나의 진정한 승리는 그녀가 다시 신전으로 돌아온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서사시와 찬가는 단순히 그 시대의 기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서기관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필사되고 대대로 전승되며 수메르 문학의 위대한 정수로 자리매김했죠. 그녀의 작품들은 후대의 왕들과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신학과 문학의 교육자료로 활용되면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오랜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그녀의 기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깊이 뿌리내려 찬란한 지식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모래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도시의 유적지에서 에네두안나의 점토판들이 발굴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과 함께 발견된 점토판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된 문학 작품이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역사 속에서 잊힐 뻔했던 한 위대한 여성의 존재를 다시금 세상에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그녀의 업적을 연구하며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문학적 재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네두안나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신을 섬기는 최고 여사제로서 그녀가 보여준 굴하지 않는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록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여성의 목소리가 역사에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지식이란 칼보다 강하고 침묵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라는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한 송이 귀한 꽃과도 같습니다. 그 꽃은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에네두안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용기를 발휘해야 할까요? 때로는 침묵이 편할지라도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수천 년 전 한 여인의 용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